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 국민의 한 60% 이상이 코로나19에 한 번 이상 감염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에 이제 사실 거의 뭐 전 국민 100%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면역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의무 격리도 사라지면서 일부 확진자분들과의 그런 접촉들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면서 예. 뭐 유행이 새롭게 뭐 크게 벌어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소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4만 명 안팎씩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뭐 정점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뭐 그 신종 감염병이 맨 처음 나타났을 때는 크게 정점을 찍고 소강 상태에 벌어지고 이런 큰 굴곡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지금 앞으로 코로나19는 그렇게 큰 굴곡을 보이기보다는 그 약간의 이제 크고 작은 정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5, 6만 명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면역과 백신 접종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 걸리고 있는 분들이 뭐 신종 코로나19에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오미크론과 비슷한 종류인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행히도 예.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신종 그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는 예.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허. 아직은 우리가 과거에 알아왔던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 선에서만 이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 크게 그런 변이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희가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변이를 거치면서 위험도는 낮아진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위험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독감도 우리가 매년 겪지만 독감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우한 초기주랑 비교했을 때 독성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면역을 가지게 되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이게 유행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변이를 거듭할수록 전파력은 강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들 획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조화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다음 달에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한다 이런 계획인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감염병 등급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급에서 2급 이제 다음 달부터 4급으로 내린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급, 2급 이런 때에는 사실 이제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의원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독감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표본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제 일부 표본 감시를 하면서 유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하수 감시를 하면서 유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4급 감염병으로 이제 이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의료 체계에 완전히 포함시켜서 독감과 같이 이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풍토병처럼 관리한다. 이제 뭐 일종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만에 이제 특별하게 지원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제한이 이제 해제되고 이제 그 독감과 같이 뭐 고위험군 중심의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아마 유행을 대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에 독감이 한여름인데도 계속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윈데믹 얘기가 나오는데 방역 당국, 개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사실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크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격리 같은 겁니다. 이제 이런 확진자를 갖다가 그 다른 사람과 접촉을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독감이든 코로나19든 사극 감염병이 되면 이제 그런 격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 거리두기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예. 개인적 거리두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그래서 손 씻기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갖다 이렇게 잘 씻어내고 호흡기로 들어오시는 바이러스는 마스크로 막아내고 그리고 예. 설령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내 몸에 있는 항체로 막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백신 접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고위험 그런 그 시설이나 그런 곳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 또 손 씻기는 기본적으로 그 감염병 모든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런 감염병 예방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유행을 잘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는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백신 이거 꼭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올 가을철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독감이든 코로나19든 고위험군들은 아마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위험군 중심의 이제 백신 접종 스케줄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방역 당국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백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